소식 함께 짚어보실 두 분 추가로 모셨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권동욱 전 청와대 행정관,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정과 말말말 첫 번째 말부터 보겠습니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김경수 한마디로 억지다. 지난 주말 뜨겁게 달구고 있는 뉴스입니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예비후보가 민주당 댓글 조작에 관여가 됐다라는 의혹이 보도됐는데요. 김경수 예비후보의 얘기, 그다음에 바른미래당 안철수 서울시장 예비후보의 얘기 계속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대선 때 자발적으로 돕겠다고 해놓고 뒤늦게 무리한 대가를 요구하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에 반감을 품고 불법적으로 매크로를 사용해서 악의적으로 정부를 비난한 사건입니다. 그 불법에 대한 수사를 엄중히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김경수 의원의 해명 한마디로 억지입니다. 음습한 곳에 모여 앉아 댓글 공작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들과 교신한 것도 시인했습니다. 그렇다면 불법 행위를 방조하고 묵인한 것 인정한 것입니다. 자, 이현정 의원. 네. 일단 이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이 간단하게 사건 내용 모두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지난 1월입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지금 뭐 이 댓글을 조작하는 게 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좋아요. 예. 특히 이걸 이제 조작을 하면서 지난번 이제 그 남북 단일팀 평창올림픽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여론을 많이 올리는데 이걸 이 댓글 자체가 굉장히 비이성적으로 많이 올라간다라고 하면서 수사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네. 네이버에. 그 네이버 같은 경우도 이게 문제가 있다 해서 예. 경찰에 수사를 의뢰합니다. 예.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수사를 해보니까 예. 이 3명의 이 사람들이 이 댓글을 매크로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네. 의도적으로 조작을 하고 있는데 아하. 문제는 이 3명이 민주당 권리당원이었습니다. 아. 근데 이제 그래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예. 이 권리당원이라는 3사람이 검거 단계에서 USB를 뭐 변기에 넣는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예. 증거인멸을 시도를 했어요. 예, 예. 더군다나 보안 프로그램, 이 텔레그램이라는 보안 프로그램을 통해서 김경수 의원과 접촉하려 했던 정황이 드러납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이 사건에서 왜 원래 이 잡힌 사람은 드루킹이라고 해서 굉장히 그쪽에서는 유명한 이 예. 블로거예요. 예. 근데 왜 이들이 이런 것들을 했을까? 예. 반대되는 이야기를 했을까? 예. 또 김경수 의원과 왜 접촉하려고 했을까? 예. 이런 의혹이 일어나면서 과연 이 사건의 진실은 무엇인지 네. 더욱더 증폭되고 있습니다. 예. 그 진실의 키를 쥐고 있는 이 드루킹이라는 블로거, 드루킹 뭐 영어 표현으로는 뭐 젖어 있는, 물에 젖어 있는 이런 뜻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진보 쪽 여론을 주도했던, 그러나 수면 위에서 활동하지 않았던 이렇게 뭐 패널 분들처럼 활동하시지는 않았던 사람인데 네. 어떤 사람이죠? 일단 그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으로 2016년부터 활동을 했다라고 하고요. 예. 이 출판사 대표를 지냈고 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든지 이 팟캐스트에서 이 정치 경제 평론가로 활동을 했다고 예. 합니다. 네. 이 블로그도 운영을 했는데요. 드루킹의 자료 참고, 이 경제적 공진화 모임 같은 이 그 블로그를 운영을 하면서 진보 성향의 이 여론 조성을 하는데 이렇게 활동을 해왔다고 합니다. 네. 자, 최진봉 교수. 예. 일단 이 사람들이 불법적인 일을 했다는 거는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구속이 맞아요. 됐으니까요. 네. 문제는 예. 그럼 결국 왜 했느냐? 그다음에 그 배우가 뭐 지금 뭐 김경수 의원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배우가 있느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박범계 수석 대변인 얘기 보니까 보수 진영처럼 보이고자 했다는 범행 동기는 말이 안 맞는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개인의 일탈이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전희경 대변인은 정부에 반하는 보수 여론 조작된 것으로 만들기 악의적인 지능적인 수다라고 해서 일종의 이거 민주당의 꼬리 자르기 들어간 거 아니냐 뭐 이런 반응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의견이 아까 이제 이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의견이 서로 상반되는 거 아니에요. 네. 김경수 의원의 말은 이거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본인한테 접촉을 해온 것은 네. 경선, 그러니까 대선 경선, 문재인 후보의 대선 경선 캠프에 연락을 해왔고 예.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이 연락해 그 중에 한 명이었는데 예. 그래서 만났다는 거예요. 김경수 의원이 처음 예. 만나서 대선 캠프에 도와주겠다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예. 네. 그리고 나서 권리당원으로 뭐 등록을 했는지 아니면 그 전에 등록했는지 예. 모르겠어요. 어쨌든 예.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 그 당시 후보의 대선 캠프에 와서 도와주겠다고 얘기를 했고 예. 그래서 알게 됐고 예. 그리고 나서 텔레그램으로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온 건 맞는 것 같고요. 다만 김경수 의원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리고 나서 대선 끝난 다음에 본인들이 일정 부분 도움을 줬으니 예. 거기에 대한
일단 보답을 해달라라고 하는 인사상의 이익을 요구하는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경수 의원 말은 뭐냐면 텔레그램이라는 걸 계속 접촉한 건 맞다. 그러나 본인은 답장한 적 없고 본인은 답장한 적 없고 그들은 계속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렇게 대선 동안에 도와줬으니 그러면 내가 인사상으로 뭘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거부했더니 결국 그게 거기에 대한 어떤 반발 의식으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글을 올렸다 하는 게 김경수 의원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쪽에서 야당이 주장하는 내용과 김경수 의원이 주장하는 내용이 좀 상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하나가 맞다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다만 이제 경찰의 조사를 통해서 이 부분이 정말 명확하게 밝혀지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그 김경수 의원 얘기에 좀 일말의 그 진실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대선 때 자발적으로 도왔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도왔는지가 사실 이제 경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도왔는지. 그리고 이제 도운 이후에 대선 이후에 과연 어떤 요구를 했었는지 인사상 그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자리를 요구했다가 거절을 했는지 그리고 거절한 이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어떤 그 대선 때 공로를 인정 못 받았다라는 그 심정으로 오히려 이제 문정부를 좀 그 오히려 그 공격하는 댓글을 달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공격하는 댓글을 달을 때 600여 개가 넘는 아이디를 활용해서 이 매크로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동시에 활용했다는 거거든요.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자발적으로 도왔을 때 이런 매크로 프로그램이 활용됐는지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제 오늘 현직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이런 식의 거짓말은 불가능하다.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만이 길이다. 이렇게 어느 정도 어떤 편을 드는 듯한 느낌도 주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수사 과정에서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도왔는지 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방금 말씀을 주셨고 대선 과정에서도 혹시 이런 어떤 방법이 취해졌는지도 또 하나의 쟁점이고 그리고 또 답변을 과연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부분이 명명백백하게 나오면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 사안이 사실 생각보다 좀 복잡하고요. 그리고 지금 그리고 아직 예단하기 이른 부분이 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부분에서 저희가 좀 더 봐야 될 거는 이게 지금 드러난 건 일회성이 하나인데 이게 이제 일회성인지 아니면 그 전에도 쭉 이루어졌던 것인지, 그리고 좀 조직적으로 이제 운영이 되었던 건지 아니면 어떤 일탈로 볼 수 있는 건지 이 부분도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김경수 의원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메시지가 예를 들면 이런 행위들을 알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뭐 제지를 했다든지 아니면 묵시적으로 넘어갔다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사실은 다 파악이 돼야 좀 이 문제가 명확하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현종 이런 얘기합니다. 김경수 예비 후보가 어제 수백 건의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보도는 사실과는 악의적 보도다. 그러니까 결국 본인이 답변한 건 없고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보냈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그럼 저 문자 주고받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사실 확인하고 수사하면 답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 텔레그램은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문자를 보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제가 읽지 않으면 체크 하나만 돼 있어요. 읽으면 체크 2개로 바뀝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일정 기간 지나면 사실은 이제 문자가 좀 지워집니다. 이 보안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남아있지가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제 문제의식을 갖는 것은 뭐냐면 김경수 의원이 본인이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어떤 문자를 보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냥 아무 모르는 사이에 저 뭐 좀 시켜주세요 이렇게 인사청탁하지 않지 않습니까? 뭔가 그 사람이 뭔가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결과물로서 자 그럼 어디 뭐 공기업에 자리를 주십시오 라고 했든지 자 그럼 그걸 요구를 했을 텐데 이 뭐 드루킹이라는 이 사람은 사실은 오래전부터 사실 활동해온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 다 압니다. 특히 뭐 이 드루킹이라는 분이 운영하는 블로그에서 안희정 전 지사도 불러와서 강연을 했고 시민 작가도 불러와서 강연을 했고 그러니까 그 분야에서는 이분이 예전에 이제 그 오래전부터 사실 서프라이즈라는 그런 그 블로그가 있었어요. 거기서부터 활동을 해온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쪽에서는 지명도가 있는 분이죠. 자 그런 분이 김경수 의원한테 뭐 지속적으로 뭔가의 메시지를 보냈다라면 단순히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자보다는 좀 더 구체적이지 않을까 활동에 대해서. 그러면 김경수 의원이 만약에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 불법이라고 그러면 이거 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이제 그것에 대해서 명예의 선을 그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래서 지금 아까도 이야기하셨지만 이게 과연 무슨 활동을 이 사람들이 했고 뭔 보고를 했는 것인지 그리고 또 무슨 자리를 요구를 했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뭐 정말 청와대에 자리 하나 주세요 이렇게까지 요구를 하는 것인지 뭐 예를 들어서입니다. 예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김경수 의원이 빨리 좀 진상을 좀 밝히는 게 제가 볼 때는 좀 낫지 않는가 싶습니다. 야권은 포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도 강한 톤의 얘기를 했고 오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특검까지 걸어놨는데요. 두 사람의 얘기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댓글 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선 선거 부정으로 엄중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검찰은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입니다. 특별검사의 수사도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국회도 즉각 국정조사를 통해 이 엄청난 논란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청와대와 집권당, 정권 차원의 여론조작과 국기문란 의혹이 제기되는 사건인 만큼 경우에 따라 특검을 추진하는 방안도 깊게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자, 최진봉 교수. 예. 특검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1차적으로 검찰의 수사가 먼저죠. 예. 특검은 이제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 만약에 야당이 지금 주장하는 것처럼 예. 본인들이 생각할 때 뭔가 문제가 있다. 검찰 조사가 예. 그렇다면 특검 뭐 추진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1차적으로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 예.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1차적으로 검찰의 수사를 좀 지켜본 다음에 또 김경수 의원이 필요하면 저는 검찰이 불러서 참고인으로라도 조사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지금 어쨌든 연관돼 있는 상황이고 이렇다고 하면 네. 뭐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저는 저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조한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이 문제는 결국 민주당도 억울하게 당할 수 있는 부분 예.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예. 검찰도 정말 명명백백하게 이런 어떤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게 조사를 해서 예. 억울한 사람이 나타나지 안 될 것이고 정말 진상을 제대로 밝혀내야만 예. 이 문제가 더 이상 정치적 쟁점으로 가지 않는데 이익을 담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 양쪽 얘기가 다 나름대로 전 개인적으로 약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는 게 아까 뭐 박지원 의원도 얘기했듯이 뭐 김경수 의원이 이런 뭐 댓글 작업에까지 관여했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또 아까 이현종 의원이 잠시 언급하신 대로 김경수 의원은 어저께 대선 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분명히 뭔가 했으니까 인사청탁이라도 하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김경수 의원에게 덮어놓고 인사청탁 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이럴 수는 있겠죠. 만약에 그 사람들이 3명에서 지금 또 나머지 3명도 더 있다고 하는 얘기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뭐 5명, 6명이라고 치면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활동을 했을 가능성은 있어요. 그럼 그거를 김경수 의원한테 보고를 제대로 했는지 또 김경수 의원이 그걸 제대로 인지하고 있었는지 하는 부분은 또 다른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했고 하고 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일을 했으니까 뭐 인사상의 이런 걸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는지 아니면 하는 과정에 대선 전에 이미 그런 일이 있었고 그걸 김경수 의원이 인지하고 있었는지 하는 부분은 그건 다른 차원이죠. 만약에 그렇죠. 대선 중에 그걸 인지하고 있었는데 그걸 막지 않고 계속 그걸 했다고 하면 그건 김경수 의원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죠. 근데 만약에 김경수 의원이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그 상태에서 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런 일을 했으니까 이렇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하면 그건 그들의 일탈이니까 그 부분은 검찰이 조사에 찾아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이제 자꾸 정치적인 뭐 이제 그 음모라든지 아니면 어떤 배후냐 이런 쪽으로 좀 가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사람들이 단 댓글을 내용을 보면은요. 이 남북 단일팀이 결정이 됐을 때 이 문체부, 청와대, 여당 다 실수하는 거다. 국민들이 뿔났다. 그리고 땀 흘린 선수들이 무슨 죄냐. 어떻게 보면 남북 간의 어떤 단일팀을 통해서 해빙무드를 만들려고 하는 것을 좀 반대했던 세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댓글 행태만 놓고 보면 굉장히 지탄받아 마땅한데 이렇게 조직적으로 하는 행태가 이번에만 있었느냐 아니면 지난 대선 때도 있었느냐 이것을 하루빨리 경찰이 수사를 통해서 좀 그 갈래를 타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때문에 경찰의 수사력, 검찰의 수사권 수사 능력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들이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경찰이 수사를 주도하고 있는데 경찰도 수사를 잘한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압수수색 시점에 대해서도 좀 논란이 있었고 이 잠재워야 될 논란들이 좀 있는데요. 지금 이제 지방선거 2달 남았잖아요. 어느 정도의 파장 앞으로 있을 거라고 보세요? 이제 수사 상황을 좀 봐야 되겠지만 일단 이 지금 요건만 있는 게 아니라 김기식 원장건하고 지금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 부분은 진보 정권한테 가장 치명적인 부분이 이제 도덕성의 흠결을 이제 보여주는 사례고 또 이 사안이 생각보다 좀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좀 중도층의 이방까지도 좀 불러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최진봉 교수 어떻게 보세요? 선거, 지방선거 영향. 뭐 일단 영향을 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제 검찰 결과가 나와봐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서로 너무나 다르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경수 의원이 만약에 이걸 알면서도 막지 않았다고 하면 저는 그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게 이런 댓글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이명박 정부도 지금 댓글 문제 때문에 군사사이버사령부 조사가 들어가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문제를 그냥 넘어갔다? 그건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모르겠어요. 그거는 진실은 지금 뭐 서로 야당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는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힘들다고 보고요. 이런 상황에서 김경수 의원이 정말 안이하게 대처해서 그 문제를 알면서도 얘기 안 했다? 그건 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국민들도 저는 의혹의 눈으로 볼 거라고 봐요. 지금 당장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해서 김경수 씨 직접적으로 개입됐을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아직은 제3자의 관점에서 기다린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어떤 형태로든 증거를 가지고 증명해 줄 때 그때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일단 영향력은 아직까지는 좀 크지 않을 거라 이렇게 봅니다. 네, 여기 또 반론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제 얘기가 김경수 의원 고런 문제로 좀 많이 가고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민주당 당 차원에서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여론 조작 부분이 사실 댓글 문제가 굉장히 폐해가 많은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먼저 제기했던 쪽도 민주당이었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좀 예를 들면은 이 지금 거론된 인사가 만약에 민주당원이 아니라 보수 진영이 속한 인물이었다고 하면은 이 개인적인 일탈로 치부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민주당이 먼저 제기했고 또 사회를 좀 먹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이제 그래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민주주의 근간도 훼손시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하겠다. 이렇게 먼저 치고 나갔으면 어땠을까? 그런 부분에서 좀 미진한 대응이 아니었나 하는 좀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말 보시겠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왜 불렀을까? 무슨 얘기일까요? 일단 홍준표 대표 얘기 잠시 들어보시죠. 하나도 들어주지 않을 것 같으면 왜 불렀을까? 불러가지고 하나도 안 들어주면 그럼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안 되지. 영수회담 해가지고 안 들어줄 것 같으면 뭐 하려고 불렀겠어요. 저쪽에서 하자고 불렀는데. 왜 불렀을까? 문 대통령의 의도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저도 영수회담을 그동안 쭉 취재를 해보면 영수회담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물밑에서 먼저 접촉을 합니다. 그러면 영수회담 끝나고 나면 뭔가 양측의 결과물을 이제 발표를 합니다. 자, 우리 여야 대표는 뭐 대통령과 만나서 자, 이런 것들을 뭐 최소한 이제 추상적인 것이라도 합의문 정도는 이제 발표하는 게 그동안의 어떤 영수회담의 상당히 어떤 관례였거든요. 저는 그래서 갑작스럽게 어제 하길래 뭔가 이게 오가는 게 있었구나. 첫 번째는 만약에 김기식 원장을 사퇴시키고 그러면 야당은 추경안을 통과시켜 주겠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물밑 교섭이 있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의상이 나고 나니까 아무런 결과물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홍준표 대표도 왜 불렀을까? 뭐 이런 지금 의문을 제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제기되는 썰은 뭐냐 하면 이 하나의 이야기는 존 볼턴 지금 그 미국 국가안보 보좌관이 우리 정의용 씨를 만나서 정상회담을 하는데 야당의 협조가 이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도 있었죠. 그러려면은 좀 야당 대표와 만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해서 긴박하게 이 모임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추미애 대표는 내가 진작 이야기를 했다, 건의를 했다, 그래서 이루어졌다 이야기도 있고 또 박지원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내가 지난번 원로 회의할 때 대통령한테 좀 만나셔야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만나게 됐다라고 있는데 어쨌거나 결과물이 없는 회동을 과연 왜 했을까? 그때 사실은 홍준표 대표는 뭐 그렇게 석 실망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홍준표 대표 좋죠. 굉장히 지금 보면 조금의 이 회담을 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상기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그 영수회담 안 하면 청와대 안 간다고 했다가 최근에 안보 이슈 때문에 한번 이제 갔다가 단독 회담은 지금 처음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홍 대표 입장에서는 첫 영수회담이었으니까 나름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 원로 회담 다음에 영수회담을 통해서 앞으로 2주, 이제 2주도 남지 않은 남북 정상회담의 어떤 성공을 위한 그 사전 정지 작업 차원에서 불렀을 가능성도 있는데 하필 그게 이제 금요일이다 보니까 이게 또 김경수 의원이 연루돼 있는 이 댓글 사건이 또 이 불거져 나오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좀 미묘하다 이런 그 설왕설래가 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치는 생물이라고 합니다. 하루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게 한국의 정치판인데 댓글 문제가 또다시 터졌습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아직까지 모르겠으나 어느 쪽이든 한쪽은 치명상을 입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권동욱 전 청와대 행정관님과 여기서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정치 경제 평론가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이 블로그도 운영을 했는데요. 드루킹의 자료 창고, 이 경제적 공진화 모임 같은 이 그 블로그를 운영을 하면서 진보 성향의 이 여론 조성을 하는데 이렇게 활동을 해왔다고 합니다. 자,
최진봉 교수, 예. 일단 이 사람들이 불법적인 일을 했다는 거는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구속이 맞아요. 됐으니까요. 네. 문제는 예. 그럼 결국 왜 했느냐? 그다음에 그 배후가 뭐 지금 뭐 김경수 의원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배후가 있느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박범계 수석 대변인 얘기 보니까 보수 진영처럼 보이고자 했다는 범행 동기는 말이 안 맞는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개인의 일탈이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전희경 대변인은 정부에 반하는 보수 여론 조작된 것으로 만들기 악의적인 지능적인 수다라고 해서 일종의 이거 민주당의 꼬리 자르기 들어간 거 아니냐 뭐 이런 반응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의견이 아까 이제 이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의견이 서로 상반되는 거 아니에요. 네. 김경수 의원의 말은 이거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본인한테 접촉을 해온 것은 네. 경선, 그러니까 대선 경선, 문재인 후보의 대선 경선 캠프에 연락을 해왔고 예.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이 연락해 그 중에 한 명이었는데 예. 그래서 만났다는 거예요. 김경수 의원이 처음 예. 만나서 대선 캠프에 도와주겠다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예. 네. 그리고 나서 권리당원으로 뭐 등록을 했는지 아니면 그 전에 등록했는지 예. 모르겠어요. 어쨌든 예.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 그 당시 후보의 대선 캠프에 와서 도와주겠다고 얘기를 했고 예. 그래서 알게 됐고 예. 그리고 나서 텔레그램으로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온 건 맞는 것 같고요. 다만 김경수 의원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리고 나서 대선 끝난 다음에 본인들이 일정 부분 도움을 줬으니 예. 거기에 대한 보답을 해달라라고 하는 인사상의 이익을 요구하는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예. 김경수 의원은 말은 뭐냐면 예. 텔레그램이라는 걸 계속 접촉한 건 맞다. 예, 그러나 예. 본인은 답장한 적 없고 본인은 답장한 적 없고. 네, 그들은 계속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렇게 대선 동안에 도와줬으니 네. 그러면 내가 인사상으로 뭘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예. 네. 그걸 거부했더니 결국 그게 거기에 대한 어떤 반발 의식으로 예.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글을 올렸다 하는 예. 게 김경수 의원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쪽에서 야당이 주장하는 내용과 예. 김경수 의원이 주장하는 내용이 좀 상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하나가 맞다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예, 예, 예. 다만 이제 경찰의 조사를 통해서 이 부분이 정말 네. 명확하게 밝혀지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예. 보여집니다. 예. 지금 이제 그 김경수 의원 얘기에 좀 일말의 그 진실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은데요. 어허. 네. 그러니까 대선 때 자발적으로 도왔다는 거 아닙니까? 예. 어떻게 도왔는지가 사실 이제 경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네. 도왔는지. 그리고 이제 도운 이후에 대선 예. 이후에 과연 어떤 요구를 했었는지 예. 인사상 그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자리를 요구했다가 거절을 했는지 예. 그리고 거절한 이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어떤 그 대선 때 공로를 예. 인정 못 받았다라는 그 심정으로 예. 오히려 이제 문정부를 좀 그 오히려 그 공격하는 댓글을 달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런데 그 공격하는 댓글을 달을 때 600여 개가 넘는 아이디를 활용해서 이 매크로라는 프로그램을 예. 이용해서 동시에 활용했다는 거거든요. 예. 네.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자발적으로 도왔을 때 예. 네. 이런 매크로 프로그램이 활용됐는지 예.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아하.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제 오늘 현직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이런 식의 거짓말은 불가능하다.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만이 길이다. 이렇게 어느 정도 어떤 편을 드는 듯한 느낌도 주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수사 과정에서 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도왔는지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방금 말씀을 주셨고 네. 대선 과정에서도 혹시 이런 어떤 방법이 취해졌는지도 또 하나의 쟁점이고 그리고 또 답변을 과연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부분이 명명백백하게 나오면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 사안이 사실 생각보다 좀 복잡하고요. 예, 네. 그리고 지금 복잡하죠. 그리고 아직 예단하기 이른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이 부분에서 저희가 좀 더 봐야 될 거는 이게 지금 드러난 건 일회성이 하나인데 예. 이게 이제 일회성인지 아니면 그 전에도 쭉 이루어졌던 것인지 그리고 좀 조직적으로 이게 운영이 되었던 건지 아니면 어떤 일탈로 볼 수 있는 건지 이 부분도 봐야 되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그 김경수 의원님이 이제 김경수 의원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메시지가 예. 네. 예를 들면 이런 행위들을 알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뭐 제지를 했다든지 아니면 묵시적으로 넘어갔다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예. 사실은 다 파악이 돼야 좀 이 문제가 예. 명확하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저 이현종 이런 네. 얘기합니다. 김경수 예비 후보가 어제 수백 건의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보도는 사실과는 악의적 보도다. 그러니까 결국 본인이 답변한 건 없고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보냈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네. 그럼 저 문자 주고받은 거 있잖아요. 네. 그거를 사실 확인하고 수사하면 답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 텔레그램은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문자를 보내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걸 제가 읽지 않으면 체크 하나만 돼 있어요. 예. 아. 읽으면 체크 2개로 바뀝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일정 기간 지나면
사실 이제 문자가 좀 지워집니다. 이 보안 예. 프로그램 때문에 남아있지가 않아요. 예.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제 문제의식을 갖는 것은 뭐냐면 김경수 의원이 본인이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어떤 문자문을 보냈는지 예. 네. 그리고 우리가 그냥 아무 모르는 사이에 저 뭐 좀 시켜주세요 이렇게 인사청탁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뭔가 그 사람이 뭔가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결과물로서 자 그럼 어디 뭐 공기업에 자리를 주십시오라고 했든지 예. 자 그럼 그걸 요구를 했을 텐데 이 뭐 드루킹이라는 이 사람은 예. 사실은 오래전부터 사실 활동해온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 예. 다 압니다. 예. 특히 뭐 이 드루킹이라는 분이 운영하는 블로그에서 안희정 전 지사도 불러와서 강연을 했고 시민 작가도 불러와서 강연을 했고 그러니까 그 분야에서는 이분이 예전에 이제 그 오래전부터 사실 서프라이즈라는 그런 그 블로그가 있었어요. 예. 거기서부터 활동을 해온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쪽에서는 지명도가 있는 분이죠. 예. 자 그런 분이 김경수 의원한테 뭐 지속적으로 뭔가의 메시지를 보냈다라면 예. 단순히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자보다는 좀 더 구체적이지 않을까 네. 활동에 대해서. 그러면 김경수 의원이 만약에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 불법이라고 그러면 이거 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네. 아니면 이제 그것에 대해서 명예의 선을 그어야 되는데 예. 문제는 그래서 지금 아까도 이야기하셨지만 이게 과연 무슨 활동을 이 사람들이 했고 예. 뭔 보고를 했는 것인지 예. 그리고 또 무슨 자리를 요구를 했는 것인지 아. 예를 들어서 뭐 정말 청와대에 자리 하나 주세요 네. 이렇게까지 요구를 한 것인지 뭐 예를 들어서입니다. 예죠. 예.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김경수 의원이 예. 빨리 좀 진상을 좀 밝히는 게 예. 제가 볼 때는 좀 낫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야권은 포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은모라든지 아니면 어떤 배후냐 이런 쪽으로 좀 가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이 사람들이 단 댓글을 내용을 보면은요. 예. 이 남북 단일팀이 결정이 됐을 때 이 예. 문체부, 청와대, 여당 다 실수한 거다. 예. 국민들이 뿔났다. 그리고 땀 흘린 선수들이 무슨 죄냐. 어떻게 보면 남북 간의 어떤 단일팀을 통해서 해빙무드를 만들려고 하는 것을 좀 반대했던 세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댓글 행태만 놓고 보면 굉장히 지탄받아 마땅한데 예. 네. 이렇게 조직적으로 하는 행태가 이번에만 있었느냐 아니면 지난 대선 때도 있었느냐 이것을 하루빨리 경찰이 수사를 통해서 좀 그 갈래를 타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때문에 경찰의 수사력, 검찰의 수사권, 예. 수사 능력 예.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들이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예. 지금 경찰이 수사를 주도하고 있는데 예. 경찰도 수사를 잘한다는 것을 이번 허허. 기회에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압수수색 시점에 대해서도 좀 논란이 있었고 네. 이 잠재워야 될 논란들이 좀 있는데요. 지금 이제 지방선거 2달 남았잖아요. 네. 어느 정도의 파장 앞으로 있을 거라고 보세요? 이제 수사 상황을 좀 봐야 되겠지만 예. 일단 이 지금 요건만 있는 게 아니라 김기식 원장건하고 지금 그렇죠.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네. 사실은 근데 이 부분은 진보 정권한테 가장 치명적인 부분이 이제 도덕성의 흠결을 도덕성의 예, 문제. 이제 보여주는 사례고 또 네. 이 사안이 생각보다 좀 복잡하게 예. 구성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네. 이제 좀 중도층의 이방까지도 좀 불러올 수 있는 이런 네. 상황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최지봉 교수 어떻게 보세요? 선거 지방선거 영향. 중도층의 민주당 이방. 입장에서. 뭐 일단 네. 영향을 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제 검찰 결과가 나와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네. 서로 너무나 다르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경수 의원이 만약에 이걸 만약에. 알면서도 막지 않았다고 하면 저는 그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무슨 아하. 말이냐면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게 이런 댓글 사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뭐 이명박 정부도 지금 댓글 문제 때문에 예, 군사이버 사령부 조사가 들어가고 예. 이런 상황에서 이런 문제를 그냥 넘어갔다? 예. 그건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아, 안 되거든요. 예. 모르겠어요. 네. 그거는 예. 진실은 지금 뭐 서로 야당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는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힘들다고 예. 보고요. 이런 상황에서 김경수 의원이 정말 안이하게 대처해서 그 문제를 알면서도 얘기 안 했다? 예. 그건 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국민들도 저는 의혹의 눈으로 볼 거라고 봐요. 지금 예. 당장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해서 김경수 씨 직접적으로 개입됐을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예. 제가 볼 때는 아직은 제3자의 관점에서 기다린다고 예. 보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어떤 형태로든 증거를 가지고 증명해 줄 때 예. 그때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일단 영향력은 아직까지는 좀 크지 않을 거라 이렇게 봅니다. 네, 여기 또 반론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제 얘기가 김경수 의원 고런 문제로 좀 많이 가고 있는데요. 사실 네. 이 부분은 민주당 당 차원에서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뭐냐면 이게 여론 조작 부분이 사실 예. 댓글 문제가 굉장히 폐해가 많은 부분이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먼저 제기했던 쪽도 민주당이었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좀 예를 들면은 이 지금 거론된 인사가 만약에 민주당원이 아니라 예. 보수 진영이 속한 인물이었다고 네. 하면은 예. 이 개인적인 일탈을 치부했을까 이런 생각이 좀 아하.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민주당이 먼저 제기했고 예. 또 네. 사회를 좀 먹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예. 이 부분은 네. 이제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예비 후보도 강한 톤의 얘기를 했고 오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특검까지 거론했는데요. 두 사람의 얘기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댓글 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선 선거 부정으로 엄중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검찰은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입니다. 특별검사의 수사도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국회도 즉각 국정조사를 통해 이 엄청난 논란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청와대와 집권당, 정권 차원의 여론 조작과 국기문란 의혹이 제기되는 사건인 만큼 경우에 따라 특검을 추진하는 방안도 깊게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자, 최진봉 교수. 예. 특검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1차적으로 검찰의 수사가 먼저죠. 예. 특검은 이제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 만약에 야당이 지금 주장하는 것처럼 예. 본인들이 생각할 때 뭔가 문제가 있다, 검찰 조사가. 예. 그렇다면 특검 뭐 추진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1차적으로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 예.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1차적으로 검찰의 수사를 좀 지켜본 다음에 또 김경수 의원이 필요하면 저는 검찰이 불러서 참고인으로라도 조사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지금 어쨌든 연관돼 있는 상황이고 이렇다고 하면 네. 뭐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저는 저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조한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이 문제는 결국 민주당도 억울하게 당할 수도 있는 부분 예.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예. 검찰도 정말 명명백백하게 이런 어떤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게 조사를 예. 해서 예. 억울한 사람이 나타나죠 안 될 것이고 정말 진상을 제대로 밝혀내야만 예. 이 문제가 더 이상 정치적 쟁점으로 가지 않는데 이익을 담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양쪽 얘기가 다 나름대로 전 개인적으로 약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는 게 아까 뭐 박지원 의원도 얘기했듯이 뭐 김경수 의원이 이런 뭐 댓글 작업에까지 관여했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또 아까 이현종 의원이 잠시 언급하신 대로 김경수 의원이 어저께 대선 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분명히 뭔가 했으니까 인사청탁이라도 하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김경수 의원이니까 덮어놓고 인사청탁 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이럴 수는 있겠죠. 만약에 그 사람들이 3명에서 지금 또 나머지 3명도 더 있다고 하는 얘기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뭐 5명, 6명이라고 치면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활동을 했을 가능성은 있어요. 그럼 그거를 김경수 의원한테 보고를 제대로 했는지 또 김경수 의원이 그걸 제대로 인지하고 있었는지 하는 부분은 또 다른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했고 하고 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일을 했으니까 뭐 인사상에 이런 걸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는지 아니면 하는 과정에 대선 전에 이미 그런 일이 있었고 그걸 김경수 의원이 인지하고 있었는지 하는 부분은 그건 다른 차원이죠. 만약에 그렇죠. 대선 중에 그걸 인지하고 있었는데 그걸 막지 않고 계속 그걸 했다고 하면 그건 김경수 의원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죠. 근데 만약에 김경수 의원이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그 상태에서 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런 일을 했으니까 이렇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하면 그건 그들의 일탈이니까 그 부분은 검찰이 조사에 찾아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이제 자꾸 정치적인 뭐 이제 함께 짚어보실 두 분 추가로 모셨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권동욱 전 청와대 행정관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정관 말말말 첫 번째 말부터 보겠습니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김경수 한마디로 억지다. 지난 주말 뜨겁게 달구고 있는 뉴스입니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예비후보가 민주당 댓글 조작에 관여가 됐다라는 의혹이 보도됐는데요. 김경수 예비후보의 얘기, 그다음에 바른미래당 안철수 서울시장 예비후보의 얘기 계속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대선 때 자발적으로 돕겠다고 해놓고 뒤늦게 무리한 대가를 요구하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에 반감을 품고 불법적으로 매크로를 사용해서 악의적으로 정부를 비난한 사건입니다. 그 불법에 대한 수사를 엄중히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김경수 의원의 해명 한마디로 억지입니다. 음습한 곳에 모여 앉아 댓글 공작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들과 교신한 것도 시인했습니다. 그렇다면 불법 행위를 방조하고 묵인한 것 인정한 것입니다. 자, 이현정 의원. 네. 일단 이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이 간단하게 사건 내용부터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지난 1월입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지금 뭐 이 댓글을 조작하는 게 있다. 왜냐하면 이게 좋아요. 특히 이걸 이제 조작을 하면서 지난번 이제 그 남북 단일팀 평창 올림픽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여론을 많이 올리는데 이걸 이 댓글 자체가 굉장히 비이성적으로 많이 올라간다라고 하면서 수사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네이버에. 그 네이버 같은 경우도 이게 문제가 있다 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합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수사를 해보니까 이 3명의
이 사람들이 이 댓글을 매크로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네. 의도적으로 조작을 하고 있는데 아하. 문제는 이 세 명이 민주당 권리당원이었어요. 아. 근데 이제 그래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예. 이 권리당원이라는 세 사람이 검거 단계에서 USB를 뭐 변기에 넣는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예. 증거인멸을 시도를 했어요. 예. 더군다나 보안 프로그램, 이 텔레그램이라는 보안 프로그램을 통해서 김경수 의원과 접촉하려 했던 정황이 드러납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이 사건에서 왜 원래 이 잡힌 사람은 드루킹이라고 해서 굉장히 그쪽에서는 유명한 이 예. 블로거예요. 예. 근데 왜 이들이 이런 것들을 했을까? 예. 반대되는 이야기를 했을까? 예. 또 김경수 의원과 왜 접촉하려고 했을까? 예. 이런 의혹이 일어나면서 과연 이 사건의 진실은 무엇인지 네. 더욱더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 진실의 키를 쥐고 있는 이 드루킹이라는 블로거, 드루킹 뭐 영어 표현으로는 뭐 젖어 있는 물에 젖어 있는 이런 뜻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진보 쪽 여론을 주도했던 그러나 수면 위에서 활동하지 않았던 이렇게 뭐 패널 분들처럼 활동하시지는 않았던 사람인데 네. 어떤 사람이죠? 일단 그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으로 2016년부터 활동을 했다라고 하고요. 예. 이 출판사 대표를 지냈고 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든지 이 팟캐스트에서